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이재명의 징역형 집행유예. 이건 이재명 본인에 대한 정치 생명을 끝장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민주당 내부의 이재명 일극체제 붕괴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만, 당장 이 징역형이 내년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 3심에서 확정이 돼버리면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중앙선관위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난다, 민주당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서 이재명 일극체제가 붕괴된다, 이거는 그들만의 이야기이고, 지금 민주당 자체가 이 돈을 내야 되는,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 큰 돈이죠. 434억 원의 지난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됩니다. 이 공직선거법을 보면요,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줘요. 그게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나가는 돈이죠. 선거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홍보, 조직, 등등 있겠죠. 그 중에서 차량 동원한 어떤 홍보하는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에 47.83%를 얻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인 431억 원을 보전받았어요. 나머지 3억 원은 본인의 기타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 430억 가지고 선거를 치른 거죠. 전국에 홍보용 이런 무대 차량도 해야 되고, 또 후보가 없어도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되는 지역마다 길목에다가 세워두는 트럭 비용, 이런 거, 선거 포스터, 현수막 등등 이런 선거 기획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게 430억. 자, 그런데 다만 대선에 당선되지 않고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국고보조금 전액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징역형이 내년 한 5월 이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재판은 1년 안에 1심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2년 2개월인가를 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관련된 사실관계 심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 3심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633 정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은 3개월 해서 1년 안에 끝내라, 그 주문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사실관계 심리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2년 동안 2심, 3심이 별로 안 걸립니다. 그럼 내년 5월 이전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 5월에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 징역형이 확정 판결이 나면 민주당은 430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됩니다. 자, 어떤 돈으로 반환할 수 있을까? 지금 여의도에 보면 그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그 KBS 반대편에 국민은행 쪽 있는 쪽에 보면은 민주당사가 있습니다. 민주당사. 이 몇 층짜리 건물인데, 이걸 2016년 9월에 민주당사를 민주당이 매입했어요. 이게 그 당시 들어간 돈이 193억 원입니다. 193억 원. 자, 그런데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부동산 플래닛에 의하면 지금 현재 기준은 한 340억쯤 된다고 하는 거예요. 340억. 자, 그러면 이 당사를 팔면 340억이 나오겠죠. 일단 산술적으로 보면. 근데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되는 돈은 430억. 100억이 부족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이 100억을 그럼 어디서 조달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당사를 매각하게 되면 그 당직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스팔트에 내앉게 됩니다. 참, 그런 사례가 있긴 있어요. 한나라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인가요?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노무현 붙었을 때 노무현이 승리했을 때 그 당시 또 차떼기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 때문에 지구당이 다 폐지됐습니다. 지금 당협위원회로 바뀐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또 지구당 부활시키고자 하는 이 세력들은 또 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때 사실은 이제 여의도 당사 매각했고 3개월 동안 천막 당사에서 지냈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천막차가 거기서 최고위원회 회의하는데 비가 막 내리고 하여튼 그런 장면이 저도 보도된 걸 보고 좀 기억이 아주 뚜렷합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당을 운영하는 당비도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경제 보도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올해 2분기 중앙당 수입 지출 총괄표에 따르면은 지금 민주당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냐? 493억 원이라는 거예요. 493억 원. 오케이. 그러면 이 돈을 탁 틀어가지고 중앙선관위에 다 보내면 이 국고보조금 430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네요. 산술적으로 보면. 자, 그리고 상반기 당비 수익이 207억 원이라는 거예요. 권리당원이 120만 명. 그러니까 전체 당원은 한 240만 명 전국에 된다고 하는데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 넘으니까 정기적으로 당비가 들어오겠죠. 당비 수익은 상반기에 207억 원. 그러니까 6개월에 한 207억 원이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1년에 한 400억쯤 된다. 그러면 통장에 남아있는 돈 다 털고, 그죠? 다 털어서 내고, 그러면 당사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꺼번에 이 돈을 430억을 중앙선관위에 내놓는다. 이 큰 부담이죠. 사실은 큰 부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11월 25일 날 위정교사 재판이 또 있어요. 위정교사 재판. 이 위정교사 재판은 처벌이 더 무겁고요. 그동안 판례를 참고해 보면 4건 중에 3건은 무조건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는 거예요. 위정교사란 말은 누구에게 거짓말하게 시킨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도록 교사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판례 4건 중 3건이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정도로 어제 그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난 이 공직선거법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시켜가지고 하는 거니까. 즉 유죄가 인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하.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 당시 이 사건이 KBS PD와 성남시장과 이 사람들 얽히고 설킨 거 아닙니까? 서로 거짓말하게 만든.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 작년 9월에 위증을 한 당사자가 본인이 위증했다고 혐의를 인정했어요. 거짓말을 한 당사자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라고 당했다 인정을 했어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당시 이 사건으로 이재명의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도 뭐라고 한 줄 남겨놓았냐 하면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찰이 어제 그 징역형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는 최종 그 구형을 2년으로 했지만 이건 위증교사 혐의는 3년 구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담당 판사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했다는 소리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또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난 대선 때 국고보조금 지원받은 430억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은 돈을 반환해야 되니까 430억을 내놔야 되는 이 재정적인 어떤 충격이 오고 또 11월 25일 날 위증교사 재판 이건 더 큰 징역형 또는 더 큰 어떤 그 선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